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중 문화를 하고 있는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제 또 저희 방송의 소재였던 별자리와도 관계가 또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 스타라고 하죠. 스타. 예, 스타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별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한 인물에게 투영을 하거나 혹은 어떤 한 인물이 억지로 그 별의 이미지를 따다가 자기가 뒤집어 쓰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이미지를 한 인물과 어떤 그런 한 국가 혹은 한 왕조에 투영을 시킴으로써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대라고 한다면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어떤 그런 천문을 읽고 별들의 운행을 읽고 하던 것들이 그게 이제 지식인들의 이제 몫이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늘의 움직임과 그런 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본다면 요즘 시대의 별이라고 한다면 역시 대중문화를 하고 있는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들. 요즘엔 뭐 셀럽이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셀럽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셀럽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고, 스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그 독창성과 그리고 그 어떤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관통을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엄청난 스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마이클 잭슨이 되었던, 옛날에 뭐 비틀즈가 되었던, 서양으로 본다면, 그럼 동양으로 본다면 뭐 남진, 나훈아, 이미자, 서태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전 세대를 굉장히 거듭되는 세대를 관통을 하는 그런 스타들이, 대중 스타들이 사실은 존재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던 그런 느낌으로 그런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한마디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시사성이 있는, 시의성이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목을 함과 동시에 비난도 합니다. 예. 왜 대중문화 예술인이 대중문화 예술인을 하지? 어떤 그런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 출연하셨던 김준범 씨도 그런 어떤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재동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중문화 예술인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각종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상을 보면서 열광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김재동 씨도 있고,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서 지금 TBS 라디오에서 그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분, 그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노사모를 함께 하셨던 문성근 배우라든지, 그런 유명 영화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시고요. 한동안은 김대중 정권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대중문화 예술이 굉장히 꽃을 피우면서 그 예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비난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또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김재동 씨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서고,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사실은 입을 닫은 상황입니다. 겉으로 잘 표현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 대중들은 어떤 그런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그 어떤 시각에 대해서 혹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중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그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유명 인사들이 유명한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요즘 한번 주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과거처럼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겉으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강성범 씨밖에 없어요. 예. 강성범 TV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성범 씨가 지금 유일하게 맨 앞에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은 지금 강성범 씨가 가장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뭐 그 얘기를 하자면, 강성범 씨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중문화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유튜브가 단시간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장과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세력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가도세도 연구소에, 가도세도 연구소. 제가 저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김용호 연예부장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가도세도 연구소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에 따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도세도 연구소라고 하니까, 가도세도 연구소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패널로 나오는 김용호 연예부장이라고 하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도박 연루서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게, 정황적으로 왜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강성범 씨가 도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문제가 될 만큼. 도박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고스톱 한 번 안 쳐본 사람이 어디 있고 딱지치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단순히 친구들끼리 뭐 짤짤이를 했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디 영화방에 모여가지고 혹은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포커를 치든지, 뭐 섰다를 도리치구땡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 도박이 그 법에 저촉이 되거나 혹은 대중의 어떤 감성을 건드리려면, 첫째, 외화 밀반출. 대한민국의 돈을 해외로 밀반출을 하는, 정키빵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꽁지돈을 땡겨다 쓰고, 그리고 그 돈을 갚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갚으면서 자연적으로 해외로 원화를 유출하게 되는 외환관리법에 걸리느냐? 이 법에 걸립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돈 다 탕진하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 만약에 그랬다. 법에 걸립니다. 이걸 법에 걸려요. 세 번째,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어떤 힘든 상황으로 빠뜨렸다. 그런 어떤 상습 도박과 도박 중독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다. 요거는 법에는 걸리진 않는데요. 그 강원랜드를 가던, 뭐 아니면 이거 동네에 있는 하우스에 가가지고 저기 도리지구땡을 하든 화투를 치든 해가지고 뭐 가산을 탕진했다. 이럴 경우에는 뭐 크게 법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 대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지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강성범 씨가 그런 과거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슷한 전력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뭐라도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강성범 씨가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하필이면 왜 지금 저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그 가도세도 연구소에서 말하는 그 자기들은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파가 봤을 때 이제 좌파 연예인이라고 이제 강성범 씨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범 씨가 또라이입니까? 아니, 왜 그런 자신의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위 좌파 연예인 짓을 하겠습니까? 왜 좌파에 와서 왜 유튜브를 할까요? 왜 상식진영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라이입니까? 멍청인가요? 자신이 만약에 과연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런 게 걸릴 만한 뭐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과 척을 지고 그리고 저런 식의 그 가도세도 연구소와 그 반대편을 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각종 연예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썰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연예인들을 이제 앞에다 세워서 그 슈퍼챗이라든지 수익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요? 미친 거죠. 예, 그러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강성범 씨를 포함해서 개그맨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IQ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이라는 것은 웃음 코드를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대중의 어떤 웃음의 코드, 대중이 그 즐거워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웃겠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처세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쳤냐고요. 정말로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고 정말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면 가도세도 연구소에 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구찌, 이것은 뭐 샤넬 하면서 옆에서 분위기만 띄워도 그 옆에서 분위기만 띄워도 회당 몇백은 그냥 땡깁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도세도 연구소에 연예인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강성범이에요. 제가 강성범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도박을 했거나 뭐 또 안 좋은 짓을 했거나 대중의 지탄을 받을 만한 뭐 그런 일을 했어요. 내가 뒤가 구려. 과거가 뭔가 좀 찜찜해. 그러면 지금 저런 위치에 안 가 있죠. 미쳤습니까? 예,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도세도 연구소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왜 저기서 힘들게 앉아가지고 이것은 구찌, 이것은 알마니 해가면서 거기에 있는 무슨 뭐 손세정제 이런 거 팔아가면서 왜 거기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을 모아다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홈쇼핑을 하고요. 나름대로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아야죠. 그분도 대중문화 예술인인데 어쨌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어떤 얼굴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사실은 대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강성범 씨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걔네들이 뭐 증거네 뭐네 정키밤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행사했다고 사진을 찍고 아니 그러면 연예인이 그러면 돈 준다는데 안 갑니까? 혹시 걸릴 건 이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아니 형님이 그 여행 한번 시켜준다고 해서 가는 거야. 사실은 좀 받기로 했거든. 근데 자기 비상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이게 알려져가지고 누구한테 혼나느냐?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는 혼났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 씨한테는 강성범 씨가 저보다 아래예요.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재수 씨한테는 혼났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정 내에서 있는 일이죠. 야, 너 방송에서 보니까 그거 좀 칩 같은 거 받았다며. 그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거 썼어 거기서? 그리고 혼났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정 내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강성범 씨가 뭐 전기방에 있는 그 전기방 세력들과 함께 무슨 뭐 사람들을 모았거나 그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그 전기방 운영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무슨 구렁텅이를 빠뜨렸거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정말로 강성범 씨가 그런 거 하던 사람이면 지금 저 위치에 안 있다니까요. 지금 탄탄대로님께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도세도라고 하는 개그에 대해서 짚고 계시는데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도세도 연구소에서 지금 그 김영호 연예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건 정황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도세도 연구소 옆에 앉아있는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이게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국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이 확 쏠립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